오늘은 챗GPT에게 대한민국 GDP 순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떻게 하면 GDP 순위를 높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뭐 요즘 뉴스를 보면 국가 소멸이다, 아니면 뭐 공학 자연 계열보다 뭐 의대를 선호한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럼 21년도 9월까지 학습한 챗GPT가 어떤 답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21년도 기준으로 GDP 국가 순위를 보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한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순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GDP 순위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눈에 띄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원래 이 순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불과 7년 정도 남은 기간이죠. 그때를 예상을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순위가 많이 바뀌네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 영국, 멕시코도 저희 위에 있고,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네요. 러시아, 터키. 한국과 필리핀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있고, 베트남이 바로 아래에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한 20년 정도, 20년도 안 되죠. 17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되나를 물어봤더니, 이제 거의 고차가 됩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나이지리아, 프랑스, 이집트, 터키, 베트남, 한국.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상 순위들이 인구수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이 GDP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노동력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인구수가 많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도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GDP 순위가 거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7, 80% 정도?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올린 게, 그럼 한국의 GDP 순위를 올리기 위한 좋은 전략은 뭐가 있느냐? 생각보다 좋은 답변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GDP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 예시입니다. 1번, 기술혁신 지원. 기술혁신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대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융합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창업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조사와 판로 개척, 무역 협상 등의 다양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평이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산업 다각화. 한국의 GDP는 대부분 IT,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산업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21년까지에 취합된 내용이니까 22년 단 1년 만에 크게 바뀐 부분이 있죠. 저희 마음속에는 바이오도 어느 정도 뭔가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방산 쪽도 구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뭐 어찌됐든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노동 생산성 향상. 노동 생산성은 GDP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 국제기구나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유대 관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산업다각화에 우리 요즘 유행하는 K-팝 요 소프트 파워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미래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인구랑 GDP랑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GDP가 인구와 관계가 많은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답을 줬네요. 출산율 증진이나 이민 유입 증대. 출산율 증진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출산율은 경제적 안정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가족 친화적인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율 증진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출산율 및 이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DP 성장을 위해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학기술 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호기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